2021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우승 이후 2021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실패하고 끝없는 부진에 빠졌던 메르세데스와 함께 커리어 처음으로 그랑프리 우승이 없었던 2022 시즌, 그리고 이어진 2023 시즌에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루이스 해밀턴은 이제 다시는 그랑프리 우승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다는 말을 할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 캐나다 그랑프리부터 서서히 성능이 올라오기 시작한 메르세데스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조지 러셀이 우승을 차지했고, 영국 그랑프리에서도 나쁘지 않은 퀄리파잉 페이스와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커리어 내내 유독 영국 그랑프리와 실버스톤에서 강세를 보였던 해밀턴은 미하엘 슈마허와 함께 단일 서킷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갖고 있었고, 만약 실버스톤에서 다시 한번 우승한다면 9번의 우승으로 새로운 F1 기록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945일 만에 홈 팬들 앞에서 자신의 홈 그랑프리를 우승하며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나게 된 메르세데스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실버스톤에서 12번째 연속 포디움, 커리어 15번째 포디움 기록과 함께 만 39살 182일의 나이로 21세기 최고령 F1 그랑프리 우승자가 되었으며, F1 역사상 처음으로 300 그랑프리 이상 참가 후 그랑프리를 우승한 유일한 드라이버가 되었으며, 커리어 첫 그랑프리 우승으로부터 무려 17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난 후 우승을 차지하며 키미 라이코넨이 갖고 있던 15년이라는 가장 긴 커리어 첫 그랑프리 우승과 마지막 그랑프리 우승 기간 기록도 갱신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104번째 그랑프리 우승, 메르세데스 소속으로 150번째 포디움, 그리고 이번 시즌 랜도 노리스와 페라리 드라이버들을 제외한 유일한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도 챙겨가며 다시 한번 수많은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맥라렌 팬으로서 자연스럽게 저혈압이 치료되었던 레이스에서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사고를 내며 1등과 2등을 놓친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과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들은 영국 그랑프리가 열리기 전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랙 리밋 규정, 추월할 때와 수비할 때의 안전한 주행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누가 더 과실이 큰지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지만 베르스타펜은 그런 것보다는 노리스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 그랑프리를 앞두고 베르스타펜은 나에 대한 비난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난 내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신경이 쓰인 건 노리스와의 관계였다. 노리스와 그랑프리가 끝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휠투일 배틀이 매우 즐거웠다는 것이었다. 사고 장면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아주 사소한 접촉이 우리 둘에게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즐기고 F1뿐만 아니라 심레이싱에서도 몇 년 동안 즐거운 레이싱을 펼쳤다. 노리스에게 안쪽 라인으로 추월을 시도하든 바깥쪽 라인으로 추월을 시도하든 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리스도 치열하지만 공정한 레이스를 펼치자는 말에 동의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도 레이스 직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는 걸 인정했고, 베르스타펜이 굳이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며 둘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그랑프리를 앞두고 열린 팀 감독 미팅에서 레이스 디렉터인 닐스 위딕은 둘의 사고 전 나왔던 베르스타펜의 주행은 흑백기 경고를 받았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튜어드들이 사용하는 F1 주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비하고 있는 차량은 방향 전환을 통해 수비할 수 없다. 감속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레이싱 라인을 따라서 코너를 돌기 위한 상황 말고는 수비를 위해 라인을 바꿀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드불의 차량 성능이 작년만큼 압도적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베르스타펜은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차량 성능 저하를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버스톤에서 레드불의 페이스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드불은 영국 그랑프리에 맞춰 새로운 플로어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플로어 가장자리 부분의 에어로 파츠 디자인을 변경해 플로어로 전달되는 에너지,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운포스를 극대화시키려는 새로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도 실버스톤에 맞춰 로우 다운포스 리어윙을 준비했고, 맥라렌도 드래그를 최소화시킨 로우 다운포스 리어윙과 새로운 엔진 커버를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와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꽤 큰 규모의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했던 페라리는 업그레이드 이후 오히려 페이스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메르세데스에게 성능 면에서 추월당한 것처럼 보였고, 영국 그랑프리에서 다양한 파츠 조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인즈는 바르셀로나 업그레이드 전보다 지금의 페이스가 더 안 좋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최대한 다양한 셋업 시도를 통해 새로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고속 코너에서의 폴포싱 문제는 확실히 우리의 페이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 이 문제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의 부진은 영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샤를은 자신의 장기인 퀄리파잉에서 부진했고 Q3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 이 부진을 만회하고자 했던 샤를은 13번째 랩 스토우에서 랜스 스트롤을 추월하며 7등까지 올라왔고, 이 시점에서 소나기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며 몇몇 드라이버들이 미끄러지거나 레이싱 라인을 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아직 그립은 충분하고 슬릭 타이어로 버티는 게 가능하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번째 랩 페라리는 샤르를 불러들여 인터미디어 타이어로 교체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샤르는 발테리 보타스보다 앞서 다시 레이스로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타스에게 추월당하면서 아직 노면의 상태가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젖어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바퀴가 지나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샤를의 인터미디어 타이어는 이미 드라이한 노면에서 갈릴 대로 갈려버렸고, 결국 샤를은 다시 한번 피트인하며 새로운 인터미디어로 타이어로 교체해야 하는 악몽 같은 레이스 중후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샤를은 3바퀴 동안 20초가 넘는 랩타임을 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완전히 잘못된 작전이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엔지니어가 전달했던 무전, 내가 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교체할 만한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5번 코너에서는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가 계속해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기에 노면의 상태를 미리 예상해 먼저 피트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8바퀴, 9바퀴가 지나서야 비가 조금씩 더 내리기 시작했고 그 시점에 우리의 레이스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4번의 그랑프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꿈을 꾼 느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함께 폴포지션을 차지한 조지 러셀과 2번 그리드의 루이스 해밀턴이 치고 나갔고, 3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노리스는 첫 번째 랩 3번 코너에서 바깥쪽 라인으로 밀리며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했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의 페이스는 매서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쯤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립을 선보이며 노리스가 앞서가는 베르스타펜을 14번째 랩에 추월했고 18번째 랩에는 러셀을, 그리고 20번째 랩에는 해밀턴을 추월하며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도 노리스의 뒤를 이어 순위를 올리며 2등까지 올라왔고 맥라렌은 순조롭게 원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7번째 랩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고 레드불은 가장 먼저 베르스타펜을 불러들이며 인터미디어 타이어로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랩인 28번째 랩에 선두로 달리던 노리스가 피트인을 했지만 맥라렌은 더블 스택을 시도하지 않고 피아스트리를 피트인시키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해밀턴과 러셀을 동시에 불러들이며 더블 스택 피트스톱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미 슬릭으로는 제어할 수 없게 된 노면 상태 때문에 피아스트리는 포디움에서 멀어졌고 피아스트리가 29번째 랩에 피트인할 무렵 노리스는 이미 피아스트리와의 거리를 3초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포디움권을 유지하던 러셀은 워터펌프 문제로 34번째 랩에 리타이어하며 폴포지션을 차지한 홈 그랑프리를 완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9번째 랩이 시작할 무렵 선두권 드라이버들은 다시 한번 피트인하며 인터타이어에서 슬릭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해밀턴은 이미 사용했던 소프트 타이어, 베르스타펜은 새로운 하드 타이어, 피아스트리는 새로운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했고 이 시점에 맥라렌만 유일하게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모두 새로운 미디엄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레드불과 메르세데스는 이미 사용했던 소프트 타이어와 그립이 떨어지는 하드 타이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커 플래그까지 13바퀴 정도 남은 시점에 맥라렌이 조금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한 바퀴를 더 달린 뒤 40번째 랩에 피트인하면서 피트박스에 정확하게 차를 멈추지 못해 4초 이상의 느린 피트스톱을 기록했고 새로운 미디엄 타이어가 아닌 사용했던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해밀턴의 언더컷 작전에 추월당하며 2.5초 뒤처진 채 2등으로 레이스에 복귀했고 레드불의 하드 타이어 페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결국 체커 플래그 5바퀴를 앞두고 스토우에서 베르스타펜은 노리스를 추월했고 앞서가는 해밀턴을 상대로 맹렬한 추격을 이어갔지만 해밀턴은 1.4초의 거리를 유지하며 체커 플래그를 받고 자신의 홈 그랑프리를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팀과 내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고 내가 내린 결정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우승을 하지 못하고 포디움 인터뷰를 하며 왜 우승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게 좋지만은 않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마지막 피트인 작전의 실패가 그랑프리 우승을 망쳤다. 단 한 바퀴였을 뿐이지만 그때 피트인하는 건 틀린 선택이었다. 그리고 다른 선두권 드라이버들과 함께 한 바퀴 먼저 피트인 했더라도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했으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소프트 타이어로는 해밀턴의 우승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의 작전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 오늘도 우리의 차가 가장 빨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드라이 컨디션에서는 메르세데스가 훨씬 더 빨랐고 젖은 노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팀메이트인 세르히오 페레즈의 부진으로 메르세데스와 맥라렌 드라이버들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차량 페이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레이스 운영과 팀의 완벽한 판단과 작전 덕분에 2등으로 영국 그랑프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오늘은 페이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월당했고 오늘은 5등이나 6등에 만족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슬릭 타이어에서 인터로 교체하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찾아냈고 다시 인터에서 슬릭 타이어로 교체하는 타이밍도 완벽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팀은 소프트 타이어가 아닌 하드 타이어를 강력하게 추천했고 덕분에 레이스 막판 순위를 올릴 수 있었다. 2등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레이스였다.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역시 강팀은 페이스가 안 나오더라도 작전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서 강팀인가 봅니다. 이미 103번의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루이스 해밀턴이었지만 104번째 그랑프리를 우승하고 한동안 헬멧을 벗지도 못하고 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945일 만에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고 난 뒤 해밀턴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 기간은 그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깊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2021년 이후 더 이상 내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도 했었고 다시는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응원해줬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 팀을 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재미가 없었던 그랑프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진 2024 F1 시즌은 헝가리로 이어집니다. 헝가로링 스페셜리스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헝가리에서 8번이나 그랑프리를 우승한 루이스 해밀턴이 다시 한번 자신의 건재함을 알릴 수 있을지, 베르스타펜의 원맨쇼는 레드불을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을지, 랜도 노리스와 맥라렌의 성장통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페라리는 말을 아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